열린시장 레시행 시간입니다. 개장 전 투자클럽 전문가, 객장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종목 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추천이 되고 있는 쪽이 게임주들. 오늘도 NC소프트, 조이맥스 이런 종목군들이 추천이 됐고요. 호텔 신라나 현대백화점 등 이 유통 쪽으로도 추천주가 많이 좀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비중부터 확인을 해보죠. 최근에 코스닥 쪽의 비중이 훨씬 높았는데 오늘은 다릅니다. 코스피 쪽으로 비중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76% 비중이고요. 코스닥은 24%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상의 비중도 살펴보죠. 운수 장비 쪽, 오늘 현대모비스가 좀 보였는데요. 운수 장비 쪽으로 18% 비중이 나타났고 제조업체는 좀 줄어들면서 18% 비중입니다. 운수 창고 쪽으로 12%, 오늘 대한항공이 추천이 됐었고요. 유통주 좀 많이 보인다 싶었는데 12% 비중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명예전당 관심주부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교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입니다. 이 종목은 그 전부터 좀 꾸준하게 보셨던 그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주목하시는 그 이유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산인프라코는 이제 꾸준하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두산인프라코가 그동안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드디어 이제 어제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두산인프라코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목할 부분이 미래의 성장 가치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두산인프라코는 1분기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앞으로 하반기에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건설 중장비라든가 공작기계 그리고 엔진 같은 그 제품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죠. 그런 업체인데 주요 수출 대상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제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1분기 실적이 개선됐던 부분들은 바로 미국이죠. 미국과 유럽의 경기가 좋아지고 또 경기 부양 대책이 내놓으면서 그쪽에서 이제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매출이 많이 늘어난 이런 형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경기가 아직도 여전히 이제 화랑 국면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도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어서 앞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매출 증가세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그 주가 상승의 어떤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매출이 좀 감소했다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의 경제 지표도 대체로 호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당국에서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어떤 미니 경기 부양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쪽으로도 매출제가 증가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런 어떤 호재 등을 감안했을 때 주가는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고 저평가됐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 종목의 어떤 반등 가능성을 보시고 하반기 이후에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두산인프라코를 추천 종목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 두산인프라코, 이 중국 쪽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 두산인프라코는 이 종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 중국 쪽에 대한 그 시각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판매 이상을 기대하기엔 좀 어렵다라는 그 시각도 상당히 강하고 중국 쪽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 시각도 강한데 그 두 차이점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두산인프라코를 봤던 시각이 바로 이제 전문가들끼리도 이제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딱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과거의 가치보다는 미래 성장 가치가 주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실적이 좀 좋지 않더라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는 측면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발표했을 때 이미 두산인프라코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라고 하시던 미국과 유럽을 중심한 매출 증가세는 여전히 이제 호재로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좀 감소세를 기록한 부분이 지금 이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중국의 미니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고 인프라 투자가 꾸준하게 진행되면서 앞으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도 중국 쪽에서의 어떤 두산인프라코를 중심으로 한 건설 중장비라든가 공작기계를 중심으로 한 매출 증가세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그 호불호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두산인프라코를 보고 있는 그런 엇갈린 시각은 한쪽으로 모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어떤 부진한 매출 실적은 과거 현상이고 앞으로 중국 쪽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중기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기대감을 좀 더 보자라는 그 이야기시네요. 그렇다면 실적도 어떻게 좀 확실히 좀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실적은 일단 1분기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죠. 1분기 쪽이 이제 그 유럽과 미국을 중심한 매출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1분기 실적이 좀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자, 2분기 실적 전망치는 그렇게 뭐 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말씀드리지만 중국 쪽에서 어떤 매출 증가세가 다소 답보 상태가 나서 아마 2분기 실적은 1분기 실적과 엇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나는 정도로 일단 좀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2분기 실적을 보고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주가의 반등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3분기와 4분기 이제 하반기를 중심으로 한 실적 증가세가 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실 부분들은 하반기 실적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산인프라코를 보시면서 이제 가장 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수급적인 측면이에요. 지금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물량을 털어왔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드디어 어제 97,000주 매수로 들어서면서 이제 기관들의 매수와 함께 외국인들의 수급까지도 개선되는 조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4.3%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포인트가 바로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 어제 71만 주 비교적 많은 물량을 들었죠. 주가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박스권의 횡보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계속해서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장세는 기관과 외국인 중심의 매수세가 본격화되고 그리고 기다리다 지쳤던 개인들이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 개인들의 물량을 받으면서 주가의 반대세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일단 뭐 주가도 이제 그 바닥을 탈출했고 재발의 평선 위에까지 올라선 만큼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지수가 좀 많이 올랐고 또 동종부터 좀 올랐기 때문에 오늘 매수 전략, 매수 단가는 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저 소봉 약밥선 13,100원에서 13,200원 정도의 저가 매수 정도 피하실 거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이제 뭐 17,000원까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높게 잡은 상태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5,500원 정도에서 16,000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 그리고 17,000원까지는 2차적인 목표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밀집대 하단 12,600원 정도는 깨지게 되면 그때는 매도했다가 추가적으로 밀렸을 때 밑에서 다시 재미서는 관점에서 손절가는 12,600원 정도를 제시를 좀 드리도록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오늘도 매수에 나서고 있고 외국인이 그동안 좀 팔았었는데 어제 매수 전환한 그 모습을 봐서 좀 연속성을 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교수 전문가와 두산인프라코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지점의 관심주를 보겠습니다. 동부증권 강릉 지점으로 가보죠. 정명구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종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종목을 위닉스로 주셨거든요. 자, 이 종목 주목하신 그 이유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시겠지만 위닉스는 냉각기 및 공기청정기, 정수기, 제습기, 친환경 생활가전 제품과 에어컨형 열 교환기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먼저 광풍이 부는 제습기 시장의 선두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국내 제습기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습기 시장의 보급률을 살펴보면 2012년 7%에서 13년 12%로 성장했고 2014년 23%를 예상하고 있어 기후 조건이 비슷한 일본 시장의 제습기 보급률이 9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제습기 시장의 성장성은 초기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제습기 시장의 시장 규모는 12년 1,200억에서 13년 4,000억으로 증가했고 14년 8,0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위닉스의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을 감안하면 제습기 부분은 향후 2에서 3년간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제습기를 단순한 계절 가전으로 취급했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제습기는 사계절 가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세대 성장 엔진인 초미세 가습기 에어워셔를 들 수 있습니다. 2013년 10월에 에어워셔 신제품 13종을 출시했는데요. 20만 원대의 제품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기존 가습기 시장의 침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어워셔의 매출액은 13년 120억에서 14년 3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50% 성장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제스키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차세대 성장 엔진을 두루 갖춘 라인업으로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제품 다양화로 안정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핵심 부품과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기술력에 TV 광고와 홈쇼핑 등의 적극적인 마케팅 효과로 타업체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홈쇼핑 방송 횟수가 작년 100회에서 올해 250회로 제스키 시장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5년 무상보증 마케팅은 위닉스 제스키 제품의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볼 수 있는 점이고요. 또한 스웨덴 가전기업인 일렉트로룩스와 OEM 방식으로 공기청정기 완제품 필터를 총 8,730만 불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제품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2014년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위닉스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또 장마철을 한 점에서 또 시기상으로도 잘 맞는 종목인 것 같고요.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앞으로의 실적 호조세는 제습기 쪽이 끌고 나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다만 주가가 5월 이후에 좀 내림세를 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도 지분율이 많지는 않았지만 차익 실현 분위기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 쪽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고요. 지금 위닉스의 성장이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 2014년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역시도 이제 주가 기대치를 전고점 부근이 28,000원 부근이 사실 밸류에이션상 고평가된 주가는 아니거든요. 일단 외국인 매도와 최근 조정 부분을 매무수화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차트를 좀 볼까요? 61선 그래도 지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횡보세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 61선의 지지력은 신뢰를 확실히 해볼 수 있는 건지, 또 위쪽으로 바로 또 21선 저항을 또 뚫을 수 있을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차트를 살펴보면 5월 21일에 고점을 형성한 후에 가격 하락을 했고 6월 18일에 21선 돌파 시도 후 재차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은 6월 27일 60일선을 하회하는 음봉이 나온 다음 날 나왔는데, 시초가의 60일선을 하회하면서 2만원 선까지 붕괴되는 모습 보여줬지만 종가까지 상승 유지하면서 저점 대비 당일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으로 22,000원 부근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 21선을 재차 돌파 시도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 매수 가격으로는 전일 종가 부근인 22,6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시초가에 눌림이 생긴다면 이를 이용해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직전 고점인 25,000원 부근을 목표 주가로 제시해드렸습니다. 25,000원 선까지 반등이 나와야지 전고점인 28,000원 탈환을 노릴 수 있는 자리여서 1차 목표가인 25,000원을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로는 4월 30일에 갭 상승을 한 21,000원 이탈 시 매도를 제시해드리며 21,000원 라인이 무너질 경우 추가적인 가격 기간 조정이 발생할 수 있어서 21,000원 이탈 시 손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명구 대리와 함께 위닉스 살펴봤습니다. 두 종목 다시 한번 가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점의 관심주 위닉스인데요. 목표 주가 25,000원, 손절 가격 21,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앞서 점검해봤던 한교수 전문가의 명예전당 관심주는 두산인프라코였습니다. 목표 주가 17,000원, 손절 가격 12,6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열린시장 레이싱이었습니다.